다음은 이제 효율에 관해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효율은 효율성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효율 또는 효율성 같은 말이고요. 그럼 첫째 효율이 뭐냐? 효율은 단위당 최소 비용으로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, 즉 그 단위당 최소 비용으로 복지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. 그래서 효율에서는 이렇게 비용 측면이 포함됩니다. 그래서 효율에서는 이렇게 비용 측면을 따지고 있다는 얘기인데,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. 어떤 이제 그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, 이 A 프로그램하고 이 B 프로그램하고 C 프로그램이 있는데, 어떤 이제 그 성과가 나중에 성과가 다 똑같다고 칩시다. 똑같다고 치는데, 이 A 프로그램은 이걸 성과하는데 그 100만 원이 들었고, 이 B 프로그램은 300만 원이 들었고, C 프로그램은 500만 원이 들었다고 칩시다.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? A 프로그램이 가장 이제 적은 비용으로 성과를 올린 거죠.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 세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A 프로그램이 가장 효율적이다,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효율에서는 그 단위당 가장 적은 비용으로 복지 혜택을 주는 거,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비용의 측면, 그런 것을 포함하고 있다. 그것을 좀 이해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. 다음 이제 그럼 효율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첫째가 경제적 효율입니다. 이 경제적 효율은 이제 경제가 잘 돌아가게 하는 것, 그런 측면과 관련된 효율인데,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높은 수준의 복지국가에서는 경제적 효율을 크게 장려하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지 정책을 할 경우에 그것이 경제가 잘 돌아가게, 경제가 발달하고 경제 성장이 잘 되게 하는 그런 측면을 크게 장려를 하고 있는데, 이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, 그 이제 잘 되는 그 복지 국가에서 그렇다고 해서 경제적 효율을 아주 중요시하고 또는 경제적 효율에 가장 크게 우선순위를 두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. 이 경제적 효율을 이렇게 크게 장려하지만, 그렇다고 해서 이 복지 국가에서 경제적 효율을 아주 크게 강조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가 수단으로서의 효율입니다. 그 이제 수단으로서의 효율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이제 사회복지 정책을 보는 것인데, 그 우리가 그 만약에 수단으로서의 효율과 관련해 사회복지 정책에서 자주 따져보는 것이 다음의 두 가지입니다. 그래서 이 사회복지 정책에서는 수단으로서의 효율과 관련해 이 두 가지에 주목하고 있는데, 첫째가 이 목표 효율성이고 두 번째가 운영 효율성입니다. 이 목표는 그 영어로 이게 타깃입니다. 타깃, 우리가 뭐 저 총 같은 거 쓸 때 타깃이라, 타깃 T에 이제 타깃인데, 그래서 이걸 갖다가 대상 효율성, 여기인데 이 대상 효율성이라고 번역을 합니다. 그래서 이 목표 효율성은 그 사회복지 정책이 그 대상에게 얼마나 그 자원을 제대로 주고 있느냐, 그런 것입니다. 그러니까 사회복지 정책이 그 이제 대상한테 어떤 돈이나 서비스를 얼마나 그 제대로 주고 있느냐, 제공하고 있느냐, 그런 것과 관련된 것이 바로 목표 효율성입니다. 그래서 이 사회복지 정책이 그 원래 그 대상한테 뭐 급여나 서비스를 그 제대로 주고 있는 정도가 크면은 목표 효율성이 높은 것이고, 그 이렇게 그 이제 대상한테 제대로 주고 있는 정도가 낮을 경우에는 목표 효율성이 낮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운영 효율성은 이게 운영하는데, 우리가 사회복지 정책을 운영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적게 드느냐 것입니다.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으면은 운영 효율성이 낮은 것이고, 비용이 적게 들으면은 운영 효율성이 높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, 근데 여러분들이 또 이제 더불어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, 이 공공부지하고 사회보험과 서로 비교해서 이 목표 효율성하고 운영 효율성입니다. 이 공공부지는 저기 그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국가가 빈곤층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. 그래서 이 공공부지의 대상은 저희 빈곤층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공공부지는 빈곤층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목표 효율성이 사회보험보다는 목표 효율성이 높습니다. 이제 그렇지만 이 공공부지의 경우에는 먼저 그 대상이, 공공부조 경우에 대상은 빈곤층이어야 되기 때문에, 이 사람이 빈곤한 상태에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운영하는데, 즉 그 파악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. 왜 그러냐면, 우리가 어떤 사람이 빈곤층인지를 파악하기 전에 이 사람의 뭐 소득 같은 경우, 뭐 월급, 재산, 뭐 은행에 든 돈, 이런 걸 전부 다 찾아내야 되고, 그 이 사람 배우자가 가진 뭐 소득이나 급여 같은 경우, 뭐 차가 있느냐 없느냐, 재산이 얼마냐, 또는 은행이 얼마냐, 그런 것들도 이제 확인해야 되고, 또 이제 심지어는 이제 그 이 사람의 뭐 가족이나 부모의 등등 이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 공공부조는 이 사회보험에 비해서 운영 효율성은 낮습니다. 그러니까 이 목표 효율성과 운영 효율성의 경우에 공공부조가 사회보험보다
목표 효율성은 목표 효율성은 높지만 예, 공공부주는 사회보험에 비해서 운영 효율성은 낮다. 그것도 더불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에 이제 빨레토 효율인데, 빨레토는 그 사람 이름입니다. 사람 이름인데, 이 빨레토라 해서 이제 이탈리아 사람이고요. 이 효율은 이렇게 이제 이피션시라고 이렇게 영어로 쓰고 있습니다. 그런데 빨레토 효율은 이상적인 효율입니다. 효율인데 빨레토 효율을 이렇게 배분적 효율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쓰면서 팔레트 효율을 어떻게 좀 쉽게 설명할까, 그걸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헌을 뒤져봤는데 팔레트 효율을 이렇게 편하게 쉽게 설명한 그런 문헌을 저는 찾지를 못했습니다.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하시거나 어디서 이 팔레트 효율을 쉽게 이렇게 정의하는 그런 문헌이 있거든요. 저한테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나중에 제가 그 책을 개정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나마 제가 오늘 책을 찾아보니까 그나마 좀 쉽게 쓰여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교재에 적은 것이 이런 것입니다. 팔레트 효율이라는 것은 자원을 배분하는 형태를 어떻게 바꾸더라도 다른 사람의 복리를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한 사람의 복리를 증가시킬 수 없을 경우의 자원 배분이다. 이게 써 있습니다. 참 좀 어렵게 써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좀 쉽게 그냥 좀 약간 그 극단화시켜 가지고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제 어떤 그 사회복지 정책이 있습니다. 정책이 있는데,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 사회 집단을 이렇게 잘 사는 층과 못 사는 층 두 개의 층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고 구분을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여기는 이제 잘 사는 집단이 있고, 여기 이제 못 사는 집단, 이렇게 크게 이렇게 두 집단으로 구분을 했다고 칩시다. 그럼 이제 어떤 정책이 이제 쭉 이렇게 뭐 적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갑자기 또 하니까 헷갈리네요. 이렇게 하나 둘 셋. 예. 정책이 있는데, 정책이 이제 그 칸을 넘어간 것 같네요. 정책이 이제 그 사례가 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. 그래서 봐가지고 이제 그 여기가 잘 사는 층, 예, 선생인데 이 정책이 잘 사는 층한테 유리한 경우, 즉 플러스가 되는 경우가 있고, 뭐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경우, 즉 이제 좋게 이제 작용하는 경우니까 플러스가 되는 경우가 있고, 아무런 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있고, 이제 불리하게 즉 손해를 주는 경우가 있겠고, 또 이제 이 경우 어떤 정책은 못 사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, 그 아무런 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, 피해를 주는 경우, 이렇게 해서 플러스 세모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하면 이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. 그럼 이 팔레트 효율이라는 것은 이 경우에 잘 사는 사람들이나 그 못 사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정책을 의미합니다. 그래서 팔레트 효율적인 정책이라는 것은 이 잘 사는 사람들이나 못 사는 사람들에게 손해를 주지 않는 그런 정책을 의미합니다. 그럼 여기서 어느 경우가 해당되겠습니까? 그럼 우선 이렇게죠. 이 경우 전부 다 그 못 사는 사람들, 아니 잘 사는 사람들한테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들 불리합니다. 그러니까 여기 제하고, 또 이 경우 저기죠. 그 못 사는 사람들한테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지금 못 사는 사람들한테는 피해를 주기 때문에 역시 다 제외합니다. 그러면 요 네 경우가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어떤 정책이 잘 사는 사람들한테도 유리하고 못 사는 사람들한테도 유리한 경우, 또는 잘 사는 사람들한테는 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못 사는 사람들한테 유리한 경우, 또 잘 사는 사람들한테는 영향을 미치지만 못 사는 사람들한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, 또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들이나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, 이런 바로 경우가 빨레트 효율적이다,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뭐 이건 복잡한 내용이고, 그냥 빨레트 효율이 있다, 이건 좀 이상적인 효율이고 배분적 효율이라고 부른다, 이런 정도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수고하셨습니다. 잠깐 또 쉬었다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.